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탕물 문제 같은 경우는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똑같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 있는 농도를 어떤 설탕물 두 개를 섞었을 때 농도끼리 더해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10은 13인데 이거가 7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도끼리 더하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끼리 더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설탕물이니까 설탕에서 섞었을 때 변하지 않는 그런 값은 설탕의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세울 때는 설탕을 기준으로 설탕 더하기 설탕은 설탕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을 각각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어떤 숫자를 갖다 어떤 식으로 식을 써야 될지를 잘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숫자를 옮겨서 표를 만드세요. 3%의 설탕물 300g, 그 다음에 10%의 설탕물 섞어서니까 10%의 설탕물은 얼마? 네,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를 X라고 놉니다. 그런 다음에 7%의 설탕물은 이거를 두 개를 섞은 거니까 300 더하기 X g이 나오겠죠. 무게는 더하면 더할수록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탕을 기준해서 식을 씁니다. 먼저 3%의 소금물 300g에 있는 설탕의 양은 300 곱하기 100분의 3입니다. 농도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10%의 소금물 Xg은 X 곱하기 100분의 10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7%의 설탕물 300 더하기 Xg 7%니까 100분의 7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등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같다를 푸는 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거고 우리는 부등식이니까 몇 그램 이상 섞여야 되는가, 10%의 설탕물을 이거가 될 수 있을 때보다 더 많게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는 왼쪽이 이렇게 부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표시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싹 지우고 이렇게 등호를 한 장만 표시하기로 했으니까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농도는 분모에 똑같이 100이 있기 때문에 100을 먼저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10x, 이거는 2100 더하기 7x가 됩니다. 1차 부등식을 푸는 요령은 x와 관련된 거 한쪽, x와 관련되지 않은 거 반대쪽, 그런 다음에 x 앞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x 관련된 거 몰고 x 관련되지 않은 것들 몰고 x 앞에 있는 것들 나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00g 이상.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몇 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이런 거는 직접 나누시면 됩니다. 13을 5로 나누면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니까 해봅시다. 5를 13으로 나누는 거지.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4는 안 되니까 3. 3은 39, 11,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8 하면은 104, 60.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4 하면 52, 80. 그런 다음에 7은 안 되고 6 하면은 78인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1, 13, 70, 그 다음에 5 하면은 5, 65 해서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있던 숫자가 여기에 한 번 더 나오면 요 다음에 3, 8, 4, 6, 1, 5 다음에 나올 것이 3으로 정해진다는 얘기니까 3, 그 다음엔 또 8, 그 다음엔 또 4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2040번째는 2040을 6으로 나눈 38, 24 0, 240, 0이니까 나머지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머지가 1이 나오면 여기는 첫 번째 3, 나머지가 2가 나오면 8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나머지가 6이란 얘기랑 똑같으니까
요 6번째 자리 숫자인 5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서술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원래 엄밀하게는 답지와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를 할 것 같지 않아서 이걸 나누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걸 나누는 과정, 그리고 이 나누는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하려면은 2040은 6 곱하기 342분으로 소수점 아래 2040번째는 소수점 아래 6번째와 같다. 순한마디의 6번째와 같다. 6번째와 같다. 따라서 답은 6번째 순한마디인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에 이거를 곱해야 할 것을 만약에 잘못 계산한 거는 이거를 직접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2.5에 순한마디 있는 것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2.5를 곱했더니 곱하기 2.5를 곱했더니 계산 결과의 차가 2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앞에 거를 x, 뒤에 거를 y라고 놓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이게 차가 되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 여기는 2.5에서 멈췄는데 여기는 2.55555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요 놈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뺐을 때 차가 2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주시면 되죠. 2.5점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2.5 2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네모 곱하기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면 0.05.2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분수로 바꾸면 이거는 90분의 5 이렇게 되네요. 네모는 2 곱하기 5분의 90 이와 같이 되니까 5로 이걸 나눠주게 되면은 5, 1, 40이니까 8 네,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36 이렇게 되겠네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은 네, 이와 같은 식을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잘못해서 얼마만큼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차가 얼마만큼 됐다는 걸 먼저 써주고 이 밑에 대입하는 식을 갖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x와 y의 값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전체적인 식을 정리를 해주면 먼저 여기 제곱을 제거를 해줄게요. 2가 2개니까 4, 그 다음에 a가 4개, 그 다음에 b가 2개의 x 곱한 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제곱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a, 2y, 그 다음에 b, 6 네,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숫자는 숫자끼리 하고 근데 숫자는 4가 있으니까 얘는 종료입니다. 그 다음에 a는 a끼리 하고 이렇게 a끼리 생각을 하면 여기서 a는 앞에는 4인데 여기 분모에는 2y가 있으니까 4에서 2y를 빼준 거에 요거는 지수만 계산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오른쪽 우변에 2가 된다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y는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만 해줍니다. b는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좌변에는 2x와 빼기 6의 지수가 있는데 분모에 있는 거 지수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x는 2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x-y의 값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1 네,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이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등식의 해를 직접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먼저 여기 있는 처음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 마이너스 2, 3x 2 이런 것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6을 곱해주면은 여기가 정리가 되겠죠. 이게 통분을 해서 두 개를 정리를 해줘도 어차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분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하나의 수를 곱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곱하게 되면은 3은 2만 남기고요. 2는 3만 남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는 6, 2 곱하기 6이 남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럼 전개를 한꺼번에 쭉 해주면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12 정리가 되니까 x 있는 것들 한쪽, x 없는 것들 바깥쪽으로 몰아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이 과정 쓸 때 하나의 팁인데 이거는 이식 전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이식을 전개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번호를 표기를 해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항상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10을 곱하면 3, xa, 그 다음에 12 이와 같이 된다. x 더하기 a는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x는 4 마이너스 a 이와 같이 됩니다. x죠. a가 아니라.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나오게 된 결과적인 이 해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4-a와 똑같아져서 a는 6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여기 있는 서술형 하는 것도 여기 있는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써준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5번 요거는 이것도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이씨 그 글자 맞네 안 읽어 안해 이런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서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얘는 거리니까 여기 차비를 들여서 한 권에 600원씩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비용을 따지는 문제죠. 그래서 비용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를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유리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좌변이 날지 우변이 날지 이거를 판단을 못하니까 여기 공책을 몇 건 이상이라고 한 요 공책이 몇 건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입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일단은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이 등호가 생각보다 이렇게 머릿속에 안 와닿으실 수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부등식을 제낀 등호로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같다고 치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집 근처는 한 권에 800원에 살 수 있는 공책이라고 했으니까 한 권에 800원 권을 x라고 하면 800x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복 2,000원의 차비니까 요 반대쪽 이거는 2,000원의 왕복 차비 왕복이 2,000원이면은 편도는 1,000원인 거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했을 때 총 드는 비용이 2,000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2,000원이니까 2,000원에 2를 곱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비행기 표를 산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왕복을 한번 끊으시면 그 다음에 더 2배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거를 대형 할인점에서 한 권에 600원 이라고 했으니까 대형 할인점에서 한 권에 600원이라는 얘기는 600 곱하기 x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럼 이렇게 요거를 갖다 정리를 해주면 200x는 2000이 되니까 x는 10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x가 공책이란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공책을 몇 건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책의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그 부등호의 입을 벌려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기 있는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부등호를 싹 지우고 부등호와 등호가 합쳐져 있던 것을 등호가 지워진 부등호만 딱 남겨주시면 된다. 그럼 이제 x가 될 수 있는 숫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같은 숫자니까 x는 11, 12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는 11권 이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서술형을 쓰는 거를 그렇게 엄밀하게 정말 답지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대신 어느 식에서 어떤 거를 풀었다, 여기서 이거를 전개를 하고 여기서 이걸 전개를 했다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이게 답에 대한 채점이 가능합니다. 보통 서술형이든 풀이과정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써요. 여기 있던 거를 저기 갖다 풀고 여기 있던 거를 여기 갖다 답 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막 헷갈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한 식은 한 범위에 써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보다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